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억력이 예전과 똑같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명은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고 여기 뭘 하러 왔는지 까먹어서 멍하니 서 있기도 합니다. 열쇠나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으러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민인 분들 중 상당수가 몸에 좋다는 달걀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두뇌에 좋은 콜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기억력은 달걀을 먹어도 자꾸만 나빠지는 것일까요?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걀보다 우리 뇌가 훨씬 더 좋아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최신 논문을 보면 매일 이것을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무려 34%나 느려졌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평균 21%나 높게 나왔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그리고 60세 이후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숨겨진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매 걱정 없는 맑은 정신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얻어 가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클릭 한 번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뇌 건강의 신세계를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뇌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아, 이제 내 뇌도 늙었구나.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어쩌겠나. 나이가 들었으니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뇌가 늙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기억력이 나빠지는 핵심 원인은 뇌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하고 좋은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씨앗을 심은 흙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물도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절대로 건강한 싹이 트지 못합니다. 우리 뇌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양가 높은 달걀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뇌 안에 염증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영양소들이 뇌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기억력은 결국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뇌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뇌세포를 1분 1초마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세포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뚝뚝 끊어놓고 있습니다. 미세한 염증 물질들은 뇌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쌓여서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뇌가 패배하게 되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느려지며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실수들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래 방치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뇌가 늙었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 뇌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지 않고 영양제만 먹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오염된 뇌 환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맑고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성 염증이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발생하는 일종의 만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치매 환자들의 뇌를 정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상인보다 뇌의 염증 수치가 평균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뇌가 불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뇌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염증도 물론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 만들어진 염증이 피를 타고 뇌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장 건강이 나빠서 생긴 독소나 혈관 속에 떠다니던 미세 염증 물질들이 혈액순환을 통해 뇌로 이동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꼭대기에 위치하여 모든 피를 공급받기 때문에 몸 어디선가 염증이 생기면 결국 뇌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뇌 하나만 관리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어야 비로소 뇌가 살아날 공간이 생깁니다. 몸속의 불길을 잡아야 뇌세포가 다시 호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길을 잡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해드릴 그 한 알의 영양소입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 3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십시오. 첫 번째는 혈관이 깨끗하여 피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피에 실린 충분한 산소가 뇌 구석구석까지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뇌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중간에 새지 않고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여러분의 뇌세포는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염증이 가득하면 이 3가지 길이 모두 진흙탕처럼 막혀버립니다. 염증 물질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통로를 좁게 만들고 산소 운반을 방해하며 에너지 전달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값비싼 영양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소리 없이 번지고 있는 만성 염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염증을 잡는 것이 기억력 회복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기초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보약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 기억력을 망가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장기나 혈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염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가장 넓고 위험한 입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입을 한번 크게 벌려 보십시오. 혀로 윗잇몸과 아랫잇몸을 천천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잇몸이 자주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사과를 한 입 베물었을 때 피가 묻어 나온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면 이건 단순히 잇몸 질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세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2021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결과 평소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1.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잇몸 출혈이 잦은 분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2배나 빨랐습니다. 왜 입속 건강이 뇌의 기억력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입안에는 자그마치 700종이 넘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우리 몸과 공존하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잇몸의 모세혈관은 피부 중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입속의 해로운 세균들이 피 속으로 직접 침투합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을 떠돌던 세균들은 결국 혈액순환의 종착역이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뇌에는 외부 독소를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혈내 장벽이라는 방어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입속에서 침투한 특정 독성 세균들은 이 철통 같은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고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진지발리스라는 이름의 세균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독소를 내뿜습니다. 이 독소는 뇌의 방어막을 헐겁게 만들고 그 사이로 온갖 염증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듭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 조직을 정밀 검사해 보면 놀랍게도 이 진지발리스 세균과 그 독소의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발견됩니다. 이는 잇몸의 염증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통로가 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수칙으로 철저한 양치질과 잇몸 관리를 꼽고 있습니다. 입속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에 3번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자기 전에 치실까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아침 습관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며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밤새도록 입안 환경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우리 침에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 입이 마르면 이 천연 방어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밤사이에 우리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따뜻하고 습한 장소가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는 동안 입안의 세균수는 평소보다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거리거나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혀에 하얗게 설태가 끼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수조마리의 세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서적이나 방송에서 아침 물 한 잔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맹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은 밤새 입안에서 잔치를 벌였던 수조마리의 세균과 그 독소들을 한꺼번에 씻어서 위장으로 보내고 결국 혈관을 통해 뇌로 배달하는 꼴이 됩니다. 뇌를 살리려고 마신 물이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세균의 운반 트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찾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로 먼저 가십시오. 치약을 묻히지 않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강하게 헹구어내는 가글부터 하셔야 합니다. 물로만 헹구어도 밤새 쌓인 세균의 상당 부분을 밖으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설태를 제거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야 비로소 물을 마셔야 그 물이 진정한 보약이 됩니다. 아침 첫 양치는 단순히 구취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뇌로 침투하려는 독소 부대를 입구에서 섬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 작전입니다. 60세 이후의 기억력은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는 물보다 양치를 먼저 하는 습관을 반드시 지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독소로부터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물 마시기 챌린지를 하거나 하루 2리터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물을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맹물만 너무 많이 마시는 행동은 오히려 기억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들을 말하는데 이 전해질이 우리 뇌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뇌세포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전기로 작동하는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말을 하고 복잡한 계산을 할 때
뇌세포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전기적 불꽃이 튑니다. 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그런데 물만 너무 과도하게 마시면 피 속의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를 희석된다고 표현하죠. 전해질이 희석되면 뇌라는 기계의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처럼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자꾸 넋을 놓게 되며 방금 하려던 생각도 전기가 끊기듯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치매가 아니라 단순히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경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맹물만 들이키면 뇌세포가 붓고 기능이 정지되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심한 건망증과 어지럼증, 그리고 집중력 저하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짭짤한 음식이 당기거나 소금이 뿌려진 음식이 먹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내 몸에 전기가 부족하니 빨리 보충해 달라는 외침이죠. 그렇다고 소금기 가득한 가공식품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질 좋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아주 소량만 물에 타서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는 것만으로도 뇌에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맹물을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은 양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보통 뇌에 좋다는 영양제만 찾습니다. 하지만 그 영양제가 뇌세포까지 도달하는 길인 혈관이 망가져 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욕심쟁이 기관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다 써버립니다. 에너지가 잠시라도 끊기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찌꺼기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뇌허열 상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3끼 밥을 든든하게 드셔서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정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야 할 뇌는 혈관이 막혀서 영양소를 받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부른데 머리는 무겁고 충분히 잤는데도 정신이 맑지 않은 증상이 바로 뇌가 굶주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세 혈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부위가 바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아주 예민한 부위라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혈관성 인지 장애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채식 위주로만 식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뇌를 마르게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뇌는 거대한 지방 덩어리입니다. 좋은 기름을 먹어주지 않으면 뇌세포의 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세포 사이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세포막이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야만 기억이 잘 저장되고 빠르게 인출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안 먹는 저지방 식단은 오히려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물론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가 간절히 원하는 질 좋은 기름은 반드시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세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기름이야말로 기억력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뇌가 가장 사랑하는 그 기름의 정체와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걀이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걀에는 레시틴과 콜린이 풍부해서 기억력을 높여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걀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뇌세포를 근본적으로 젊게 만들고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달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기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DHA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들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DHA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뇌세포막이 아주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집니다. 세포가 유연해야 전기 신호가 빛의 속도로 오갈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나 일상의 기억들이 뇌 속에 찰떡같이 달라붙게 됩니다. 일주일에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딱 2번만 챙겨 드셔도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선 기름은 뇌에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들기름과 올리브 오일도 뇌에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뇌를 보호하는 성분으로 변환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듬뿍 넣거나 아침에 들기름 한 수저를 그대로 드시는 습관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2.5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뇌가 늙어가는 시간을 멈추거나 뒤로 돌리는 힘이 바로 이 기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가 뇌 건강의 슈퍼푸드로 손꼽힙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랏빛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미세 염증을 제거하여 기억력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도 좋지만 뇌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생선 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과 같은 좋은 지방을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이 기름들이 뇌세포의 녹을 닦아내고 새 기름을 쳐서 기억력이라는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줄 것입니다. 앞서 달걀이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재료가 있어도 이것을 요리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줄 도구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뇌라는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뇌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수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신체 세포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발전소를 돌리는 핵심 연료가 바로 비타민 B입니다. 특히 비타민 B3는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을 총지휘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발전소 가동률이 뚝 떨어지게 되고 뇌는 즉시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며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바로 뇌 발전소가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소중한 피복인 미엘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전선의 고무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나듯이 뇌의 미엘린이 얇아지면 신경신호가 새어나가 기억이 엉키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비타민 B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 몸속으로 흡수되는데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뇌로 전달되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층의 30%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비타민 B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뇌신경이 서서히 손상되어 기억력 저하를 넘어 마비 증세나 극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흡수율이 높은 활성형 비타민 B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고 쓰고 남은 것은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든 영양제 한 알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발전소는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뇌세포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억력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뇌 에너지는 비타민 B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를 대사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독성 쓰레기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단백질 찌꺼기는 마치 끈적끈적한 껌처럼 뇌세포 사이에 달라붙어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뇌에 오랫동안 쌓여서 딱딱한 덩어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 치매 독소를 청소하는 아주 경이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2013년에야 발견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일종의 뇌 전용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탁기는 특이하게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가동됩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세포의 크기가 살짝 줄어들면서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이 액체가 뇌 구석구석을 씻어내며 낮 동안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문제는 60대 이후부터는 깊은 잠을 자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얕으면 뇌 세탁기가 돌아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세탁기를 돌리다 말고 끄는 것과 같아서 쓰레기가 씻겨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가 청소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치매 유발 독소가 30% 이상 더 많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인생을 버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방을 어둡고 서늘하게 만들어 뇌 세탁기가 밤새도록 힘차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의 기억력은 바로 이 밤 사이의 깨끗한 청소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다시 젊어지는 하루 루틴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로 가서 입안을 깨끗이 헹구거나 양치부터 하십시오. 밤새 늘어난 입속 세균이 뇌로 가지 못하게 입구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둘째, 물을 마실 때는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드십시오. 뇌라는 컴퓨터의 전기를 공급하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셋째, 식탁 위를 뇌를 위한 기름으로 채우십시오. 나물을 무칠 때는 들기름을 쓰고 샐러드나 밥에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곁들이십시오. 생선은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비타민 B군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위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활성형 비타민 B 보충제를 아침 식사 후에 챙겨 드시는 것이 뇌 에너지 발전소를 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오후에는 블루베리나 견과류 같은 항산화 식품을 간식으로 드시며 뇌 혈관의 염증을 씻어내십시오. 여섯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 뇌의 세탁기인 글림프 시스템이 밤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기억력 회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루틴을 딱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머릿속을 뿌옇게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고 어제 읽은 책 내용이나 지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나 잘 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나이 탓만 하며 포기하기에는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기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선명하게 공유하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